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8번째 페이지 여름 특별기획 곤충의 세계.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곤충 만화 그리는 작가 필명 갈로아로 활동하는 김도윤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작가님과 곤충의 세계 1편 아주 빵빵 터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네. 전 세계 동물 그 수십만, 백수십만 종 중에 상당수가 곤충이다. 그쵸.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에 따르면 지구에서 차지하는 곤충의 총 무게가 인간 총 무게의 17배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특히 열대우림에 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개미랑 흰개미가 살거든요. 걔네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개미라고 해봤자 뭐 개미랑 얼마나 흰개미. 모여봤자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네. 그걸 뛰어넘는 수기 때문에. 그쵸. 막 네. 막 남미 이런데 이쁜 개미 이런 애들은 막 네. 600평짜리 집을 짓고 거기서 막 그냥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나무가 그러니까 열대우림이 다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다 이제 흰개미가 들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걔네들이 아. 굉장한 수를 많이 차지합니다. 네. 이쁜 개미 쟤네 저거 농사 짓는 개미잖아요. 저 다큐에서 네네. 본 적 있는데. 저거 남미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직접 찍어오셨구나. 네네. 이따가 저 녀석들 얘기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작가님, 네. 이 곤충이 네. 대멸종의 시기를 몇 번 겪었다고 들었어요. 그쵸. 지구에 뭐 여태까지 여러 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네. 뭐 지금이 뭐 또 대멸종이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음. 근데 그 곤충도 그 4억년 세월 동안 계속 겪었는데요. 저마다 좀 달랐습니다. 특히 사람들 일단 대멸종하면 가장 많이 잘 생각하시는 그 공룡이 멸종했던 중생돼서 신생대 넘어간 시기에 그 멕시코 유칸탄반도의 소행성이 탁 떨어지면서 이제 예. 공룡 죽고 네. 뭐 모사사우루스 죽고 그 쥐라기공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커다란 거 그거 죽고 암모나이트 죽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놀랍게도 그때 곤충은 안 죽었어요. 살아남았구나. 타격이 없었어요. 네. 소행성이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야. 멸종한 거 없이 무사히 지냈고요. 예. 근데 몇몇 사건이 곤충도 좀 한번 큰 사건이 몇몇 개 있었는데 하나는 그 소행성 떨어진 것보다 더 타격이 심했던. 그러니까 소행성 떨어진 거는 85%가 멸종했어요, 지구에. 근데 그 지구의 한 95에서 어떻게 치면 99%까지 멸종한 페른기 대멸종이라고. 이거 여러분 저희 나왔었는데. 3억 년 전쯤에 시베리아에 있는 어떤 커다란 화산이 폭발하고 그 외 여러 가지 악조건이 다 겹치면서 이제 그 막 삼엽충까지 멸종하고 맞아. 그쵸. 그 수많은 멸종이 있었던 시기 때 네. 그때 이제 곤충 중에서도 오늘날 없던 이제 오늘날 볼 수 없는 수많은 곤충들이 많이 멸종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멸종은 아니지만은 그 중생대 때 한번 커다란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화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다 탔고 네네. 나무가 없어졌을 때 뭐 포자들이 밟고 있고 이때 엄청난 산불이 있었구나. 이때 그 오늘날 새 중에 그러니까 과거에 공룡이 새로 진화했고 그렇죠. 예. 이빨 달린 막 이상한 새들이 있었잖아요. 옛날 화석에 그런 애들이 싹 죽고 지금의 이제 그 새들이 남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곤충이 좀 많이 사라지고 뭐 지금의 우리가 보는 곤충만 남은 이런 대멸종의 시기를 겪었지만은 네. 지금 엄청 많죠. 그래도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서 그쵸. 또 이렇게 번성했다.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곤충이 어찌됐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경쟁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장 1차적인 조건은 저번 시간에 곤충이 갑각류로부터 진화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발 6개 다리, 다리 6개 달린 갑각류인데 그 갑각류로 우리 개딱지를 보면 알겠지만 그게 튼튼하잖아요. 튼튼하죠. 그 튼튼한 외골력이 일단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외골력이 이게 딱딱한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굉장한 방어구고요. 굉장한 방어구고 또 공격력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골력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곤충이 작잖아요. 작을수록 외골력이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 외골력은 커질 수 없습니다. 커지어왔자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육상에서 커진 게 그 코코넛 크랩이라고 옛날에 알죠. 정글의 법칙에서 많이 나와. 사실 그걸로 알죠. 그렇죠. 나온 그 정도 크기가 최대고 더 커지려면 바다 이런 좀 부력이 있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지만은 곤충의 작은 아이들이라면 외골력이 굉장한 효율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저 외골격 곤충은 어떤 녀석인가요? 쟤는 사진 속에 남미에서 찍은 타이타나로스라는 건데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 그러니까 곤충 하면은 이제 타이타나로스, 뭐 골리앗 공무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재밌는 게 딱정벌레예요? 네, 하늘소 딱정벌레고요. 보기만 해도 되게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얘는 뭐 나무를 그냥 파 들어가고 파 나오고 이런 되게 딱딱한 곤충이고 색깔도 되게 고급 남자 구두 색깔처럼 되게 그쵸, 고급져요. 또 재밌는 게 저거를 이제 잡으러 갔을 때 그
숙소 주인한테 여쭤보니까 제가 이름이 타이타누스 기간테우스예요. 예. 이름도 웃죠. 타이타누스 네, 거인 거대한. 기간테우스 거대한 거인이에요. 그러네. 그래서 그 숙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티타누스 기간테우스 하면서 쟤는 밤 11시 이후에 나온다. 아,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현지인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가서 막 찾지만은 예. 현지인은 계속 봤을 거 아니까. 로컬 그 있잖아요. 무조건 밤 11시 이후에 나온다. 이러길래 진짜 11시 이후에 나오더라고요. 11시 이후에 불을 켜니까 날라오더라고요. 신기하다. 네, 그런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 곤충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곤충하면 뭐 아무리 커봤자 네. 예, 뭐 이렇게 사람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곤충은 제가 살아생전 본 적이 없는데 네. 곤충 왜 이렇게 작은 겁니까? 작아서 일단 네. 막 외골격 딱딱한 외골격 갖고 있기 그치. 때문에 커질 수가 없죠. 그 코코넛 크랩 이상 기껏해야 코코넛 크랩이기 때문에 기껏해야 코코넛 크랩이라서 그것도 네. 갑각류잖아요. 또 심지어. 그래서 기껏해야 코코넛 크랩밖에 안 되고 작을 수밖에 없고 작으니까 좋은 점이 있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동물이라고 하면은 걔네는 한 마리가 나무를 뭐 몇 그루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그렇죠. 몇 그루를 먹고 몇 네. 킬로씩 쪄야 되는데 곤충은 너무 작다 보니까는 나무 한 그루에 누구는 이파리만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만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파리 보면은 뭐 불파리나 나방이나 예. 이파리 하나만 이렇게 파먹고 같이 훔치는 애들이 나눠 먹고 있어요. 있구나. 네, 그럼 이파리가 뭐 수만 장이면 뭐 수만 마리가 살 수 있죠. 나무 밑 보면 또 나무 껍데기를 먹고 사는 애들도 있고 네. 나무 안을 먹고 파는 애들도 그렇지. 있고 뿌리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네. 뭐 나무가 죽으면은 그 안에 뭐 흰개미도 들어가고 바퀴벌레 들어가고 막 온갖 생태적 니치를 다각화할 수 있잖아요. 먹이 걱정이 없다. 그렇죠. 되게 그렇기 때문에 작으면 유리한 거죠. 그래서 되게 제일 작은 곤충은 네. 저 단세포 생물보다 작습니다. 아, 그래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단세포 생물까지 작아지려다 보니까는 네. 근데 얘네는 다세포잖아요. 막 뉴런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막 네. 그 뉴런이 막 그 핵을 없애고 그러니까 막 아. 정말 생리학적으로 아. 최소화될 수 있게 예. 그래 얘는 날아야 되니까 네. 날려면 눈이 신각신경을 보고 그게 뇌가 작동해야 되는데 그걸 또 최소화해가지고 어떻게 숨 막혀. 네 납니다. 그 때문에 정말 작아지죠 곤충. 야, 그런 녀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날개, 물론 그렇죠. 없는 곤충도 있습니다만 네. 이 날개가 곤충이 많아지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곤충이 4학년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곤충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요. 존벌레라고. 아, 존벌레가 그렇게 네, 오래됐어요. 그 4학년에 처음 나온 곤충 중 하나인데요. 예. 그 보면은 저희 집엔 나오는데 이렇게 네. 가끔 그 침대 밑이나 이 옷사는데 딱 보면 나와요. 하얀 애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그 돌점이라고 산에 가면은 그 막 톡톡 튀다니는 조그만 곤충 있어요. 네. 이게 새우인가?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나올 때는 되게 별거 없었죠. 근데 얘네가 갑자기 이제 하늘 나는데요. 네. 날개라고 하늘 나는데 이게 대단한 게 그 전까지는 하늘 나는 곤충이 하늘을 나는 생물이 없었어요. 아, 최초의 비행생물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네. 곤충이 하늘 날고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된 것도 아니죠. 한 3억 년 전에 하늘 날았는데 예. 뭐 2억 년쯤 돼야지 저 익룡이 하늘 날고요. 익룡이 네, 익룡이 하늘 예. 날고 그리고 한 1억 5천 년 돼야지 그러니까 1억 5천 년 5천만 년 돼야지 이제 그 새가 공룡이 하늘 날고 새를 낳기 네. 때문에 굉장히 처음 선구자고 또 라이트 형제. 그쵸, 라이트 형제죠. 예. 근데 심지어 익룡이랑 예. 그다음에 뭐 새나 그다음 등장한 박쥐나 예. 걔네들은 기존의 팔을 이렇게 변형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팔다리가 4개밖에 없잖아요. 네네. 걔네들은 날개를 만들기 때문에 팔이 없어졌죠. 물론 팔의 기능을 갖고 있던 애들도 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곤충 같은 경우는 네. 다리가 6개인데 그중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다리 6개 다 보존한 채로 등에서 날개 돋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마치 막 천사 같다 이런 비유도 있어요. 곤충학자가 마치 천사같이 등에서 돋았다 곤충은 놀랍지 아니한가. 예. 뭐 이런 무에서 유가 나왔다. 그렇죠. 무에서 유가 나왔다. 물론 따지고 보면 무에서 유가 나온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곤충의 그러니까 모든 생물의 진화는 네. 새로운 기한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변형해 가거든요. 곤충도 사실 보면은 갑각류 때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바꿔서 아감이나 뭐 판구조나 합쳐가면서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정말 혁신적이었던 사건이 하죠. 왜냐하면 치트키 아니에요. 만약에 그 게임 하는데 누가 궁중을 날아요. 궁중을 그러면 저 핵 쓴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렇지. 먹으려는데 저 뭐지? 날아가 버리면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혁신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날 곤충이 있었던 이유가 이제 날개다. 날개. 야,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곤충 중 하나. 이 친구도 이제 날아다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굉장히 성가셔하는데요. 그렇죠. 예, 여름의 상징이자 많은 이들이 질색팔색하는 모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참.
모기가 일단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아, 네. 저도 모기 엄청 잘 잡는 편이고 네, 그런 관계거든요. 모기는 언제 지구에 등장했습니까? 모기는 예. 트라이아스기 때. 그러니까 트라이아스. 아까 말한 대멸종 있죠. 아, 페름기 대멸종. 대멸종 직후에 그 지구가 황폐됐잖아요. 예. 그때 별게 다 나와서 온갖 시도를 하면서 보면은 막 이렇게 이상하게 찌개진 막 파충류도 나오고 막 이상한 곤충도 나오고 네, 막 물갈이가 됐구나. 네, 이제 공룡도 나오고 막 이때 이런 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기도 등장하는 건데 모기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말하기가 되게 재밌는 게 저 모기 연구하는 형이랑 맨날 채집을 다녀요. 모기 연구하는 그래서 그 저는 메뚜기를 연구하지만은 모기 예. 연구하는 형한테 이제 약간 서당계 3년 같이 이게 모기가 막 주워드는 건 있어서 말하는 풍월 좀 읊어주세요. 그리고 예. 재밌어요. 따라가다 보면은 예. 얘기하면 재밌어가지고 예. 많은데 저 모기 같은 경우는 저 트라이아스기 때 그때 등장을 했고요. 그쵸 짜증나죠. 날아다니면서 짜증나죠. 엥 하면서 이제 그렇죠. 피를 빠니까요. 근데 이 엥이 이게 네. 이게 소리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엥 이렇게 나잖아요. 예. 이 소리가 걔네들의 신호예요. 신호? 네, 신호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암수가 서로 찾는 신호로 작용을 그래요? 해요. 네. 거기서 지금 이성을 찾고 있어요. 일부러 소리 내는 거예요. 일부러. 네, 일부러 소리 나는 거고 그게 걔네들의 신호입니다. 왜 우리 집에서 그걸 찾고 있지? 그쵸. 예. 근데 의외로 대부분의 모기는 피를 빨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모기 중에서 이제 피를 빠는 게 피를 빠는 종류에서 암컷 모기들이 그렇죠. 암수가 짝짓기 하면 암컷은 이제 알을 낳고 이러게 되기 때문에 이제 네. 그 피를 빨아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수컷 같은 경우는 그 애초에 그냥 그게 없습니다. 그냥 피를 안 빨고 예. 꽃가루만 먹고 꽃이나 먹고 살고 네. 또 아예 피를 안 빠는 모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 광릉 왕목이라고 광릉 왕목이라고 그 지역명 광릉이요? 네, 광릉. 네, 광릉에 사는 애들인데 물론 경기권에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모기가 있어요. 정말 커요. 멋있습니다. 왜냐? 금색이에요. 멋있다고 할 정도예요? 모기인데 예. 크고 두껍고 예. 금색이에요. 금색이다. 금색이에요. 금색으로 예. 반짝거려요. 근데 걔네들 피 안 빨아요. 피 안 빨고 마치 신선같이 이슬만. 그러니까 보기도 힘들어요. 걔 깊은 숲에 살거든요. 예. 깊은 숲을 찾아가면 이제 그렇게 신선 같은 금색의 모기가 이슬만 먹으면 꽃만 왕실의 먹으면 무덤이 있는 광릉에 그렇죠. 살고 있어요. 광릉에서 네, 광릉 숲모기들이 있고 예. 그 외에도 뭐 피를 안 빠는 그 부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피를 빠는 모기는 모기 중에서도 피를 빠는 애들만 제하고 그 중에 절반이 암컷만 되게 되는데 네. 또 그 피를 빠는 모기 중에서도 또 사람을 빠는 것도 있고 안 빠는 게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깨구리 빨고 그러니까 최근에 모기 진화 그 책 나왔는데 네. 트라이아스기잖아요. 트라이아스기 때는 네.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는 이상한 쥐 같은 애들이었고 그때는 막 파충류들이 막 활개치던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기 모기들은 파충류피를 팔기 때문에 파충류 뭐 도마뱀 뭐 깨구리 이런 거 피를 빠는 애들이 있었고 식성이 다르군요. 네 그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포유를 빠내고 새만 빠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중 새만 빠는 애들. 네 그리고 동물 피 빠는 애 중에서도 그 거대 동물을 피 빠는 애들이 이제 사람을 노리는데 종 내에서도 예를 들면은 이집트 순목이라고 그 황열 매개하는 그 유발하는 그래서 막 남미 같은 데 가면 무조건 황열 백신 맞는 게 필요하고 말레이시아 가면 황열 때문에 기내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그 모기약을 쳐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법이니까 좀 뭐 배려 부탁합니다. 막 모기약 뿌려. 그 정도 무시무시한 그 모기 같은 경우도 이집트 내에서 원래 이집트 살던 애들인데 동물 피만 빤 애들 있고 사람 피 빤 애들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눠져 있고 사람 피 빤 애들이 퍼진 거죠. 그것도 재밌는 게 최근 연구 나온 게 처음 퍼진 거는 그 대항해 시대 노예무역 때. 노예무역 때 아프리카 왔다 갔다 하면서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되면서 거기서도 2차적으로 퍼졌다. 모기들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도 심지어 비행기에서 봤어요 모기를.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뭐 특성 사람 쫙 있고 먹을 거 넘쳐나고 안전하게 성층권을 뚫고 이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죠. 모기가 엘리베이터 저랑 같이 타서 저희 집까지 같이 들어오는 걸 목격한 적이 있는데 비행기도 타는 녀석들이니 엘리베이터는 껌이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기가 각종 질병의 매개체가 돼서 뭐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생물이라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모기는 정말 백해무익한 곤충인가요? 아니면 좀 생태계나 사람에게 이로운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이런 구석 조금이라도 있는데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화분 매개를 하니까 생태계 또 이제
다른 동물들의 먹잇감이 많이 되죠. 모기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곤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우리를 혹시 얘네가 우리가 없애면은 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같은 논의가 많이 되죠. 근데 예. 제 의견으로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모기 다 박멸해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모기를 죽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뭐 유전조작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합니다. 왜냐면은 모기가 없어져도 이미 생태계의 그물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죽여서 얻는 이득이 모기로부터 받는 피해보다 더 몇만 명이 죽습니다. 70만 명이 죽고 막 말라리아로 많게 잡으면 400만 명이 죽고 이러니까는 더 유익하다라는 좀 매년 생각으로. 70만 명이 모기 때문에 그쵸. 죽는다고 하니까 말라리아, 화학률. 그럼 그게 이론적으로 되는 거예요? 모기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 얘네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게. 그게 사실 제일 베스트는 얘네가 그 질병 옮기거든요. 그 질병을 못 옮기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얘를 불임 개체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번식을 못하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모기가 나중에 한 번 더 진화를 하게 된다면 사람 귓가 쪽으로는 얼씬도 안 하는 기능을 탑재한다면 그렇죠. 진짜 그렇죠. 근데 그건 인간 입장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다리나 허벅지를 내어주고. 모기가 걔네가 저도 모기 연구한 사람 찾아보면 모기를 어떻게 잡는지 알아요? 어떻게? 드라이 아이스로 잡아요. 드라이 아이스로 어떻게 잡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 숨을 내쉬잖아요. 그 이산화탄소를 보고 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감지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잖아요. 이산화탄소. 모기들이 막 모여요.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네. 모기향 다 필요 없네. 그렇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네. 이산화탄소를 찾고 오는데 얘네가 이제 귀까지 이제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그래서 괜히 귀 주위 알짱댔다가 죽는 거니까. 그래서 모기들이 그 피를 빤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엄청난 목숨 걸고 와가지고 하는데 괜히 귀 알짱댔다 죽는 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게 되면 좋겠네요. 발가락 정도만 빨고 타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혹시 뭐 아이스크림 배달시켜 드시는 분 드라이 아이스 버리지 마시고 모기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 질문 있네요. 곤충 덕후 김도윤 작가는 모기마저 사랑하나요?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도 모기 잡나요? 모기 열심히 잡죠. 근데 모기 연구원형이기 때문에 살려서 잡은 다음에 잘 포장해서 항상 줍니다. 선물로.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닭 잡을 때 살려서 그러니까 반쯤 죽여서 생포를 해서 이제 잡는 게 특화되고요. 그래서 모기가 그러니까 싫고 정말 그러니까 모기가 되게 재밌는 게 이런 밤에 무는 모기가 낮에 무는 모기가 있어요. 집에서는 주로 밤에 물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에 오는 큘렉스라는 집모기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산에 가면은 순모기, 아디다스 모기라는 애들 있죠. 걔네들 다 낮에 물어요. 일단 우리가 산에 있는 건 낮이니까요. 낮에 있어요. 근데 낮에 활동한 애들이에요. 밤에 가면 안 물려요. 그래요? 근데 낮에 산에서 체질받아 보면 모기 때문에 정말 못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싫죠. 근데 알면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면서 막 배우고 막 재밌고 막 모기도 나눠보고 이러고 막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사랑은 아니다. 사랑 아니지만 흥미롭다. 흥미로운 걸 인정할 수 있는 흥미롭지만 내 피는 못 내준다. 그렇죠. 흥미롭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물냐면 특히 모기가 어디 많냐면요. 물고인데 많거든요. 물고인데. 물고인데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유충이 물고인데서 나오니까. 장구벌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막 디즈니랜드에는 모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 물고이는 곳을 다 없애요. 디즈니랜드가요? 네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모기 때문에 오면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모기를 없애려고? 네, 모기를 없애려고 그 물을 안 목적으로? 고이게 해요. 네네. 물을 안 고이게 해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원래 모기 진짜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 했는데 또 이제 모기 많은 곳이 이제 들판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냐면 북극 가면 모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북극에 사는 동물들이 모기 때문에 죽어요. 사양소 이런 애들이 그 사양소라고 약간 이름 소지만 사실 거대한 양인데 걔네들이 모기 때문에 정말 죽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고통을 우리는 다 알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도 모기 잡습니다. 디즈니랜드는 물을 조금만 흘려도 바로 물 없애는 직원이 출동을 한다고 합니다. 역시 꿈과 희망의 나라는 다르군요. 그쵸, 모기도 없습니다.
자, 이번엔 가장 흔한 곤충 중에 하나인 개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길 지구상에 있는 개미가 무려 2경 마리에 달한다. 2경 마리에 달한다.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하는데 개미의 종류가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맞습니다. 13,800종 있는데요. 13,800. 이게 개미가 과예요. 그러니까 과 패밀리라는 과인데 과가 13,000종 되는 거는 몇 손가락에 듭니다. 굉장히 큰 분류군이고 네. 그만큼 개미가 굉장히 성공했다는 거죠. 네네. 성공한 생물이다. 네. 아까 우리 초반에 입군개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네. 그 잎을 들고 다니는, 저도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네. 쟤네가 이제 저걸 가져다가 저걸 이제 걸음처럼 사용해서 그렇죠. 버섯을 재배해서 그걸 지들이 자급자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집게같이 커다란 애들이 네. 이파리를 자르면은 네. 저걸 다 긁어와가지고 이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환기와 온습도 유지되는 그 토실 방, 황토방에서 그렇죠. 예. 황토방이죠. 하우스를 만들었구나. 하우스를 만들어서 예. 거기서 이제 버섯 농사 막 하죠. 버섯 농사도 처음에 그 살다가 이제 그 암컷이 이제 그러니까 여왕개미가 이제 분가하면은 네. 그 여왕개미 갈 때 이제 그 조그만 균사 떼가지고 네네. 갔다가 네. 그걸로도 다시 재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얘네가 무시무시한 게 진짜 예, 예. 한번 나무를 털면 나무가 다 없어져요. 잎다 이빨이 다 떨어버리기 때문에 얘네가 약간 해충입니다. 약간 해충인데 이제 예.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거죠. 무시무시한 규모를. 예. 특히 예. 그 재밌는 게 보면은 이제 저 커다란 애들이 이제 나가서 음. 싸움도 하고 입도 따고 하고 네. 저 보면은 위에 이파리 탄 애들 있죠. 예. 무임승차한 애들. 쟤는 뭐예요? 쟤네는 가마 타고 있네. 쟤네는 이제 그 뭐지 권력자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 보호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저렇게 하다가 네. 기생파리나 기생벌레 와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는 알라고 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방어하는. 위에서 이제 망 보고 있구나. 망 보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마리 개미들이 지금 이파리를 큰 거를 들고 다니는데 그쵸. 그 이파리 위에 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그런 이유식이고 또 이제 개미집 안에 가보면은 또 조그만 애들이 갖다 잘게 부수고 있고 그걸 관리하는 애들도 있고 또 애벌레 돌보는 애들도 있고 정말 체계적이죠. 개미는 진짜 체계적이고 신기하고 인간 사회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맞아요. 또 좀 재밌는 행동 보이는 개미 있나요? 그 뭐지? 제가 여러 가지 개미 예시가 있지만 그 최근에 말레이시아 가서 자폭개미를 봤어요. 자폭개미? 네, 자폭개미가 이름이 있어요. 자폭개미예요? 네, 이름이 자폭개미라 불리는데 네. 왜냐면 말 그대로 자폭하는 애들이에요. 개미들이 싸울 때 네. 그 꽁무니에서 그 개미산이라고 부르죠. 포름산이라고 예. 뿌려가지고 화학전을 하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걸 자폭으로 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르네오에 사는 애들인데 말로 전쟁을 하잖아요. 개미들 전쟁을 하면은 싹 가지고 펑 터집니다. 터지면서 이제 화학 물질을 전부 퍼뜨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주변 전멸 이런 식 자기 폭탄, 몸도 같이 터지고. 네, 자기 몸도 터지면서 네. 배가 터지는데 약간 앤트맨 닮았네요. 근데 배를 들고 있죠. 저기 그러네, 터집니다. 그러네. 저기 터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있죠. 야, 근데 자폭개미. 저거 말고도 되게 재밌는 게 네. 일단 개미들 전쟁을 하는데 뭐 저런 애들은 자폭하면서 전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왜냐 열대우림이니까 풍족하잖아요. 약간 먹을 그런 때. 식으로 자폭을 하는데 네. 그렇죠. 사막 같은 애들은 그렇죠. 정말 자원을 낭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 대표적으로 막 그 전쟁을 한다 해도 개미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턱을 벌려 서로 이렇게 맞춰요. 네. 네. 맞춰가지고 이제 서로를 막대고 있습니다. 안 싸우고 그 하마들이 하마 입 크기로 하듯이 걔네도 딱 막대다가 개체수가 더 많은 애들이 생기면 예. 이제 도망가고. 그러니까 서로 인명손실, 인명손실 없이. 개미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죠. 안 싸우고 딱 숫자만 보고 그게 곤충이 숫자를 세는 예시예요. 네. 그렇게 숫자에서 얘가 더 크다 하면은 물러나고 깔끔하게 그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는 싸워서 이겨도 네. 얘 터지고 얘 한 40 그치. 터지고 내 20 터지고 이러면 너무 귀해. 전멸이거든요. 네, 그 자원이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네. 또 심지어 얼마나 효율적이냐면 사막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적분을 한다고 하는데 적분? 네네. 저 못하는데 적분. 그래서 이제 그 너무 뜨겁잖아요.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네. 채 밖에 오래 있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원래 달릴 때 네. 발이 6개잖아요. 4개를 이렇게 약간 다리 4개를 땅에 닿으면서 달리는데 네. 걔는 2개만 달리면서 닿아요. 왜냐면은 네. 너무 뜨거우니까. 그치,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2개만 싹 달리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탐색하면서 네. 우로 갔다 자로 갔다 탑 갔다 먹이를 찾으면은 네. 내가 이만큼 5보 여기서 꺾고 이렇게 이거를 태양 내가 얼마큼 꺾었냐는 태양 때문에 알고 몇 걸음수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최단 거리는 집에서 이렇게까지. 꿀벌 같네요. 그렇죠. 꿀벌도 네. 약간 그러지 않나요? 꿀벌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최단 된다고? 거리를 해가지고 야. 하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해서 먹이를 찾잖아요. 네. 그럼 쭉쭉 가다 일하러 갈 거 아니에요. 네. 먹이를 갖고 와야지. 일하러 가면은 네. 가다가 이제 뭐 실험 같은 걸로 이렇게 네. 가는 길에 먹이를 던져주잖아요. 네. 손을 안 대요. 왜냐 오늘 할 건 이거라서 여기서 뻘짓 사다가 뭔 사고 날지 모르잖아요. 파워제이구나. 네, 그 때문에 여기 오늘은 이것만 해서 가지고 굉장히 계획형이네. 굉장히 계획형이죠. 예. 아니 근데 아까 자폭개미 같은 애들도 소개해주신 작가님께서 네. 가장 무서운 곤충으로 꼽으신 게 총알개미라고요. 네. 총알개미가 어느 정도길래? 그러니까 그 슈미트라는 곤충학자가 최근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벌레한테 다 쏘여보고 그 뭐가 아픈지 지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예. 심지어 또 최근에 예전에 이그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이그노벨 있잖아요. 예. 이상한 거 해서 엉뚱한 노벨상. 그 중에서도 이제 막 종류별로 다 쏘이고 그다음에 몸 부위별로 코, 뭐 손가락 하나 두세 마디 다 쏘여보고 어디가 아픈지 뭐 이런 거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무조건 제일 아프다 꼽는 게 청알개미인데 얘네는 네. 진짜 그 하늘 말로는 뭐 뜨거운 못에 박혔다가 이제 박힌다는 느낌, 뜨거운 못에 박힌 느낌이래요. 못에 박힌 느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남미에서 봤어요. 예. 보니까 진짜 얘네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니까 얘네가 왜 그렇게 강력하냐면 네. 얘네가 상대할 건 포유류예요. 예. 그 남미나 이런 데 가면은 네. 개미를 먹는 생물이 있고 개미알기 뭐 있고 이러니까 얘네는 천갑산? 천산갑을 천상갑. 중앙아시아, 동아시아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비슷하게 생겼죠, 뭔가.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포유류를 상대한 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독이 무지막지한 거고 봐니까 진짜 그 독을 약간 독 때문에 애가 믿는 구석이 있어가지고 다른 개미라면 팍 하는데 얘는 느릿느릿 갑니다. 느릿느릿 가면서 그냥 진짜 너무 여유로운데 예. 남미에서 봤죠. 남미에서 보고 정말 무서웠는데 예. 한번 쏘여봐야 되지 않을까. 네, 곤충 만화 그리는 사람으로서 저 곤충을 연구하고 만화 그리는 사람으로서 한 번쯤 쏘여봤는 게 이게 프로 정신이 아닐까 싶었는데 이제 못 쏘여봤죠. 이게 왜냐면 한 번 쏘이면은 이게 한 이틀이 날아가요. 아파가지고 일정의 차질이 생겨. 네, 저도 요번에 이제 오기 전에 그 오키나와에서 왕진한테 물려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채집 내내 이게 왼쪽 손이 마비됐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심지어 총알개미예요. 모두가 강력 높은. 그렇기 때문에 못 쏘여봤는데 그건 있어요. 그거 총알개미가 1위인데 2위인 곤충이 있어요. 2위. 불독개미라고 호주에 사는 애들인데. 불독? 네, 불독. 정말 그 불독 같아 해서. 근데 얘네는 그 눈이 굉장히 크고 그 턱도 사슴벌레 같고 등에 침도 말벌침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물려보신 것 같은데? 네, 그건 쏘여봤습니다. 일부러가 아니에요. 얘네는 눈이 좋아서 정말 제가 딱 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개미가 쳐다봐요. 눈이 좋아. 개미는 눈이 땅새 사니까 눈이 애매해요. 근데 걔는 눈이 커가지고 가면 얘가 쳐다봐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딱 돌을 주니까 막 걔네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크기도 한 우리 새끼손가락 2마디만 합니다. 되게 큰 개미인데 처음에 우하씩 보다가 이제 나도 모르게 발에 쏘였는데 어땠나요? 2인자에게 물린 왜냐면 데미지. 송곳을 팍 찍은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딱 송곳을 찍혔는데 그 뽑힌 걸 빼고 싶은데 뭐 뽑힌 게 없잖아요. 그냥 독이 주입된 거잖아요. 그 때문에 그냥 와 이걸 빼고 싶다 같은 느낌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데 총알개미를 2인자도 이 얼마나 정도니. 2인 이 정도인데 며칠 갔냐고 물어보네요. 이거 한 이틀 간 것 같습니다. 네, 이틀간 정도 그냥. 근데 저는 뭐 2인자에게는 내가 자원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물려봤다. 이런 느낌인 줄 알고 약간 감동받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재수 없어서 물린 거예요. 재수 없이.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히 총알개미, 그러니까 불독개미 타면 물려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그 행동 하기도 전에 그냥 얄짤없이 그냥 이왕 물린 거 그냥 내가 한번 일부러 물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개미들은 뭐 서로 사기도 치고요. 전쟁도 하고 정권 교체도 하고 정말 인간 세계에서 자주 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쵸. 특히 뭐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어떤 특별한 모습. 개미가 얼마나 재밌냐면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개미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조직적인 사회를 갖고 있는데
원시적인 개미들, 침개미 이런 애들은 그 원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페로몬 같은 것도 잘 안 돼서 막 뭐 먹이 보면은 우리가 아는 개미는 막 꿀벌은 춤을 추지만 개미는 막 페로몬해서 여기 따라와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끌고 와요. 일하러 가자. 네. 그리고 이런 애들 때우는구나. 네, 그래서 막 한 군체 막 30마리, 50마리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일기가 서열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서열이요? 네, 서열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여왕개미가 좀 시원찮다 하면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개미가 혈이 일개미가 여왕이 돼요.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죽이지 않고 여왕개미를 그냥 일개미화 시키기도 해요. 강등. 그 죽이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개미화 시켜서 일하기도 하고 뭐 다른 개미들도 이제 여왕이 좀 시원찮다 하면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네. 그럼 일개미화된 여왕개미가 다시 이를 갈고 있다가 힘을 키워서 다시 또 쿠데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적은 없는데 근데 더 재밌는 건 그거예요. 그 개미가 보면은 일개미가 또 뇌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일개미는 밖에 나가서 환경을 보고 파악을 하고 이동을 하고 페로몬도 쓰고 다른 애가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동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되게 발달돼 있는데 여왕개미는 그냥 죽쳐서 알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뇌가 되게 없습니다. 뇌가 되게 덜 떠져 있습니다. 일개미에 비해. 근데 일개미가 여왕이 일개미가 되면 뇌가 커져요. 진짜요? 네, 그게 굉장히 특이하다. 생물에 거의 없는 사례예요. 그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신경체계가 다시 발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없는 건데 개미들은 그런 게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재밌네요. 그럼 개미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사회성을 가질 수 있게 됐을까요? 이거 뭐 설명이 되나? 그게 이제 옛날에 그 다윈의 약간 딜레마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게 되지? 그러니까 자연은 냉혹한데 이기적인 냉혹한 상태인데 뭐 이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지라는 설명하다가 그걸 곤충학자가 이제 설명했어요. 얘네가 그 성결정 시스템이 달라서다. 성결정 시스템. 우리는 그 아기를 낳으면 내 유전자 반, 뭐 다른 쪽 유전자 반 해가 섞이잖아요. 근데 개미는 달라요. 그 짝짓길에서 나오면은 암컷이 나오고 그냥 무정란을 나오면 스케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라면은 내가 새끼를 낳는 것보다 내 엄마 된 여왕이 새끼를 낳아서 내 자매를 늘려주는 게 유전자 75%가 가요. 좀 이상하지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예외는 많아요. 그렇지 않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또 그 흰개미 같은 경우는 개미가 아니라 바퀴벌레 쪽인데 걔네는 우리랑 똑같아요. XY 시스템에 똑같은데 걔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그냥 공동체 사회가 공동으로 살아가는 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 방어나 생존 능력이나 먹이 수집이나 뭐 한 지역을 차지하는 거나 그런 게 이득이기 때문에 물론 이타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그게 자기 도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군요. 야, 곤충의 세계 시간 금방 가네요. 이대로 보내드리기 좀 아쉬운데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러브버그 하루살이 그리고 오늘 모기 개미 만나봤는데 곤충 하나 정도만 또 약간 재밌는 거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제가 연구한 주제가 메뚜기거든요. 메뚜기 정말 좋아합니다. 메뚜기 하면은 뭐 국민 MC도 있고 우리나라 되게 친근한 곤충이죠. 춤도 있고, 뭐 춤도 있고 뭐 되게 친근한 곤충인데 그리고 이번에 그 메뚜기가 여러 가지 재미점이 많아요. 일단 뭐 점프도 특이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메뚜기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얘네가 소리 내 우는 거거든요. 메뚜기 어떻게 울지? 메뚜기 같은 경우는 다리를 떨어서 그래요. 그래요? 다리를 떨어서 되게 복 나가는 짓을 하는데 다리를 떨어가지고 날개를 비벼서 울어요. 날개를 비벼서 차차차 소리가 나고 메뚜기의 종류인 여치들은 이제 그 날개를 서로 비벼가지고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뛰어난 의사소통을 하죠.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말로 정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곤충들은 개미 같은 경우는 화학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개미도 소리를 내요. 놀랍게도. 그 배로 이렇게 모스부같이 두드리기도 하고 돈치 썬킴씨라고 맨날 그거 하는 분 계시거든요. 하고 뭐 아니면 배를 이렇게 개미가 밥 많이 먹으면 배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볼록 튀어나온 걸로 이걸로 이 모양으로? 아니요, 이걸로 공기를 때려가지고 소리를 낸다고? 소리를 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듬이로 소리를 듣고 이러는데 이제 메뚜기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들리는 소리로
음향으로 의사소통을 하죠. 네. 그게 되게 재밌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재미가 없어 보이네요. 아니 근데 배짱이도 그러면 그런 느낌인가? 아 같은 그거. 배짱이 같은 우리 거죠. 이소부가에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되게 노는 거로 나오잖아요. 네, 얘도 약간 매미 같은 거죠. 예, 예, 예. 배짱이도 그 키워보면은 한 6개월 동안 약중 살다가 한 몇 주 안 살아요. 몇 주 안 살아요. 아, 그래요? 걔도 이제 예. 열심히 스쩍 하면서 울거든요. 아주 재밌는 게 스쩍 하다가 그것도 재밌는 게 그 예. 암컷이 예. 그 튼튼한 수컷 노래를 좋아해요. 그 때문에 크고 스쩍 우는 걸 좋아하고 네. 배짱이가 늙으면요. 네. 스쩍 이렇게 보여요. 차일에 가면은 힘이 빠지는 네, 거야. 6, 7월에 가면은 스쩍 이렇게 울거든요. 근데 한 8, 9월에 갔으면 할아버지들이 남아서 할아버지들이 연로한 배짱이. 네, 아직 짝짓기하지 않고 예, 예. 할아버지 배짱이 남아서 거기는 네. 스쩍 아, 실베타운.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아, 되게 예. 재밌죠. 네네. 그렇군요. 네. 아, 메뚜기 한 편 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메뚜기 하러 나와주세요 한번. 아, 네. 정말 뭐 곤충의 날이라든지 네. 한번 저희가 모시고 싶습니다. 저 혹시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개미 얘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예, 말씀하시죠. 개미 재밌는 예. 것 중에 또 사기 치는 게 있는데 사기. 개미가 사기를 좀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를 들면은 개미 집 안에 되게 다양한 생물이 많이 살아요. 네. 그래서 막 개미뿐만 아니라 보면은 귀뚜라미도 살고요, 탁정벌레 살고, 노린재도 살고, 뭐 다지류도 살고, 쥐며느리부터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개미들이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비애벌레, 부전 나비애벌레들이 예. 개미 집에 사는데 얘네들은 개미가 방금 소리도 의사소통한다 했잖아요. 네. 그 소리를 따라해요. 아, 진짜. 소리를 따라 해가지고 네. 개미한테 밥을 얻어먹고 개미가 낚여요. 그리고 이제 딱정벌레 같은 경우는 그 화학 의사소통 있잖아요. 예. 그걸 따라 해가지고 예. 또 밥을 얻어먹고 그 개미가 많이 당합니다. 그 사회에서 애들 좀 빨대 꽂을 때가 많으니까 호구구나, 호구. 네 애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 그 대표적인 예시로 제일 재밌는 게 예. 개미가 한번 살면 깡패라 했잖아요. 예. 주변 다 죽이고 다 점령하고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가 식물 안에 살 때가 있어요. 어. 식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그 식물 살아주면 뭐가 좋냐? 예. 그 개미가 살면 일단은 막 노린지 뭐 다른 해충이 와도 예. 다 쫓아낼 거야. 다 예. 쫓아내고 예. 그 뭐야 그냥 다 보호가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이 개미들이 살라고 음. 그 공간을 만들어놔요. 네. 먹을 것까지 주려고 아예 꿀샘도 만들고 예. 그 안에 몸 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 안에 살라고 되게 들어와. 입주를 하라고 엄청 그 예. 광고를 해요. 그게 식물 한 수백 종이 그런 걸 많이 해요. 예. 왜냐하면 개미가 심지어 그렇게 살면요 네. 주변 잡초까지 뽑아줘요. 아. 주변 잡초까지 뽑아주고 막 이렇기 때문에 식물이 개미를 이용한다. 네 식물 개미를 이용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 만약에 개미가 이 식물보다 저게 더 좋은데 하면은 네. 가볼 수 있잖아요. 예. 그걸 못 가게 어차피 먹이를 준다 했잖아요. 그 네. 먹이를 줄 때 개미가 원래 설탕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 그거를 억제하는 걸 줘요. 그리고 자기는 분해해서 줘요. 그러니까 소화를 못하게 만든 다음에 예. 자기는 이미 소화된 걸 주는 거예요. 그럼 개미는 그만 먹다가 예. 소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탈출을 못하죠. 들어왔는데 진짜 중독돼버린 신기해.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개미들 여기서 안 당해요. 그래요? 몇몇 개미 가서 예. 그 꿀샘을 다 잘라요. 나는- 원인은 알고 있구나. 네, 그냥 공간만 이용하겠다. 공간만 이용하고 예. 공간만 이용하고 먹이는 알아서 먹으면 되니까 수싸움 장난 아니야.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게 예. 그 샘을 다 잘라요. 예. 그렇게까지 살아갑니다. 네. 야. 네. 자연은 이렇게나 치열하고 네. 수싸움이 오가는 자연입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2주에 걸쳐서 김도윤 작가와 함께 곤충이 사는 세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곤충과 이번 기회에 친해졌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로와 김도윤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